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빠른 합격에 이르는 길 알파고 회원국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제가 살짝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국어 수험으로 공부 처음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번쩍. 공무원 수험으로 처음이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 말고. 감사합니다. 나는 공무원 수험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반 처음이신 분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공부하게 될, 이미 기존에 아시고 계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짝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시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과연 공무원 국어가 어떤 건지 한번 구경 먼저 해보시죠. 자, 공무원 국어의 영역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문법, 비문학, 문학, 어휘, 한자 이렇게 4개로 큰 분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제 교재도 4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권당 이제 각각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에 뭐가 출제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문법을 보시면 2014년, 15년, 16년 새로운 흐름을 좀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자, 국가직 9급부터 같이 보시죠. 자,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보는데,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서울시든 상관은 없죠. 영역 전체가 4가지. 그래서 문법, 비문학, 문학, 어휘 및 한자 이렇게 크게 4가지예요. 그래서 회원국어의 교재도 이렇게 각각 권당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추세를 보시면 14년에는 35%였던 것이 16년에 살짝 떨어진 추세를 좀 보이죠. 그래서 올해 문학의 빈도가 국가직의 경우 조금 낮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는 시험을 치르고 오신 분들도 더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비문학은 40%쭉 유지하다가 35%,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죠. 문학의 경우가 점점점 아주 미묘하지만 오르고 있는, 사실은 훨씬 낮았거든요. 보통 2문제 정도 출제되는 비중이었는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어휘 및 한자 우리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저랑 공부하시면 우리가 제일 사실은 힘들어하는 분야가 이 분야가 될 텐데, 네가 전체의 20%.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직 9급 합격하시려면, 물론 이제 올해 회원국어 학생 중에 이제 필기만 지금 발표난 상태라서 필기만 기준으로 얘기해 본다면 국어 75점, 80점도 합격자가 있으시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총 합격에 이르기 위해선 저 어휘 및 한자 파트도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는, 고득점을 위해서도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 파트도 게을리 할 수 없다가 가장 중요한 초점. 지방직을 좀 보시면 문법이 2014년부터 쭉 흐름이 35, 20%까지 조금 낮아진 추세를 보이죠. 비문학의 경우는 45%, 거의 절반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왔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험은 100분에 5과목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어에 20분 주어진 셈이지만 실제로는 국어를 20분에 풀면 영어가 힘들죠. 그러니까 국어는 빠르면 13분. 또 우리 학생들이 푸시더라고요. 느리면 조금 천천히 푼다 그러면 17분까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문학이 이렇게 절반 가까이 나오면 굉장히 속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압박을 느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난도가 높으면 더 그러할 것이고, 난도가 낮다고 해도 너의 비중이 높을수록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시험장에서 매우 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문학의 경우도 빈도가 꾸준히 참 넓고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문학의 시험 범위가 중1부터 고3까지 문학의 경우 전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암담한 느낌이 처음에 들 수 있지만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만 빈도가 있다. 그리고 어휘 및 한자 25%. 그러니까 수치로는 25%지만 실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만약에 한자 문제가 3개 이상 나오면 여러분 굉장히 막막하죠. 굉장히 아마 두려움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 얘기는 역시 지방직 9급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도 한 분야도 버릴 것이 없다. 자, 가장 최근의 시험이죠. 서울시 9급을 한번 보시면 문법을 앞에 25%, 35% 막 좀 낮아지는 추세였으니까 좀 게을리해도 괜찮겠지 하는 순간 절반 가까이. 그래서 문법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야 한다. 절대 한 분야도 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 치르시는 수험생들 중에 국가직만 응시하시는 분이 덜어 있죠. 근데 대개의 경우는 3가지 직렬 시험을 다 치르시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한 직렬만 맞춰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서울시가 저렇게까지 보여준다는 것은
절대로 모든 분야에 촘촘하게 다 공부해야 한다는 시사를 던져준다고 봐야죠. 비문학이 올해 한 문제 나왔어요. 시험지가 어찌나 가뿐한지 앞뒤 한 장이야. 비문학이 한 문제. 그리고 문학이 원래 서울시가 시험지를 공개하고 나서는 문학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매우 문학의 빈도가 높았어요. 거의 뭐 60%를 육박할 때도 있었는데 공개 이후로 굉장히 깔끔해진 편이죠. 근데 여전히 서울시는 문제가 조금 그래요. 저는 더럽다라고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잘 공부 안 하는 곳에서 막 끄집어서 문제를 출제하죠. 가령 이런 문제가 서울시엔 꼭 나와요. 다음 작품 중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 아닌 것은. 유일하게 서울시만 이런 형태의 문제를 줍니다. 나름 서울시만의 프라이드겠죠. 어휘 및 한자 놀랍지 않습니까? 30%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놓고는 서울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바대로 서울시 전체 평균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직을 두루두루 잘하시는 편이라면 서울시는 조금 더 어려워진. 그래서 국가직의 점수가 가장 좀 전체 평균이 높은 편이고 그 다음이 지방직, 그 다음이 서울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전체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특별히 올해 서울시만 지금 2016년 7월 기준으로 서울시만 7급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국가직 7급하고 지방직 7급은 아직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국가직 9급 그리고 지방직 9급, 서울시 9급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7급을 살짝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서울시 7급 보시면 같이 가죠. 굉장히 높은 빈도. 문법이 전체 60% 나왔고요. 얘네 되게 재밌는 건 비문학 안 줬어요. 제로. 그러니까 비문학처럼 박스 지문이 하나 있긴 한데 사실은 한자 문제였지 걔를 비문학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휘 문제는 전체 30% 여전히 높은. 그래서 얘를 다 합쳐서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회원국어 1, 2, 3, 4로 비중을 나눠보니까 역시 우리 시험의 빈도이죠. 자, 문법과 규범이 전체 30% 정도더라. 그리고 한자 및 어휘가 20%, 말과글, 비문학이 전체 25%, 그리고 문학이 25%까지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빈도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답지식형이란 건 뭐냐면 박스 없이 읽고 찍찍찍 답 찾는 녀석, 이 절반 정도. 그리고 지문을 주고서 읽고 이해하게 하는 문제가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지 그림은 좀 잡히시죠? 책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한 분야도 버릴 것이 없구나. 한 포주 안 돼요. 한자 포기하면 안 돼요. 문법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점점 줄고 있대. 예전에 2008년만 해도 문법이 비중이 가장 높아서 1권, 회원국어로 치면 1권만 파면 합격한다고 사람들이 그랬대. 그 시절 갔어요. 수험생들이 워낙 열심히 하니까 전범 위에 고르게 시험이 출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공부하실 때 한 분야도 버릴 것이 없다. 다 촘촘히 공부해야 하는구나. 미리 마음에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우는 분야를 차근차근 공부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따라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지금부터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안내서를 같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수업과 관련해서 먼저 몇 가지 보시면 우리 기본반 수업은 화요일, 수요일 오전에 진행이 되죠. 그래서 화요일에 2시간, 그 다음에 수요일에 4시간. 가급적이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도 힘드시니까 앉아 계시는 거. 근데 때로는 조금 넘어갈 때도 있어요.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끊기가 힘든가 보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재는 2017년도에 회원국어 4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약 5, 6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5, 6주 조금 넘게 우리가 1권 문법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왜냐? 우리가 수능 때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반의 핵은 사실 문법의 틀을 잡는 게 기본반의 핵이에요. 그리고 자 2권이라고 돼 있죠. 어휘 및 한자가 들어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5, 6주간 1권과 2권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저와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다음 1권 마친 후에 2권과 3권 3권이 회원국어 말과글 비문학에 해당하는 교재예요. 그러면 기본반에 뭐가 없냐면 문학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반엔 문학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기본반을 하면서 문학 수업을 꼭 해야겠어 하시는 분은 토요일 날 따로 우리 함께 따라오시면 되고 아니면 난 기본반 마치고
심화반 가면 문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차근차근 심화반을 따라가겠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드려요. 자, 밑에 회원국어 관련 상담 일정도 나와 있죠. 요즘 월요일, 금요일 점심시간으로 제가 상담 일정을 살짝 바꿨어요. 제 방이 여기 이 건물 바로 위층 8층에 제 방이 있어요. 오시면 옆 벽면에 여러분 상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게시판이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름 쓰시고 연락처 쓰시면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회원국어에 카페가 있어요. 이 다음 창에 있어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된다고 우리 학생이 빨리 바꾸라고 요즘 고민 중에 어떻게 네이버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 할까. 다음 창에 회원국어 치시면 제 카페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오셔서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답답한 속 비대스로 남기시면 보통 국어와 관련된 질문은 제가 답할 때도 있고 우리 지도원이 답할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상담 글은 거의 제가 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스로 들어오시면 다 제가 답해 드릴게요. 자, 우리의 다짐 그러면서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내용이 나오죠. 제일 중요한 건 기본 반땡 그런 것 같아요. 습관. 학원에 오는 습관. 이게 사실은 제일 힘들거든요. 아침에 7시 전에 일어나셔야 되는 분들도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9시까지 학원에 오시려면. 근데 그 학원에 오기까지가 그렇게 힘들어요. 오면 어쨌든 앉아는 있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듣게는 되는데 처음에 기본반 신청하고 매일매일 학원에 나온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도 놓치면 안 돼요. 그 한 번이 두 번 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두 번 되면 세 번 되고 세 번이 또 네 번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반드시 수업에 참여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예습은 필요 없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복습.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문법, 중1부터 고3까지, 비문학, 중1부터 고3까지, 그 다음에 말과 글에 담긴 내용뿐만 아니라 어휘 및 한자도 중1부터 고3까지, 문학은 또 중1부터 고3까지. 그러니까 국어가 사실 한 과목이 아니라 양도 많고 해야 할 내용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이 복습할 때 제일 참담해요. 저희 자가 분명히 2시간 동안 같이 공부하고 갔는데 4시간 동안 뭔가 막 우리한테 던져주고 갔는데 복습할 때 걸리는 시간은 거의 배 이상이죠. 그래서 혼자 복습하실 때 힘든 여러분을 위해 제가 예를 준비했어요. 매 시간 쪽지 시험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기본반은 매 시간은 못 봐요. 2시간 수업 있는 날은 이 2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쪽지 시험까지 보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화요일 날은 없고 실강 기준으로 수요일 날 수업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들어오시면서 쪽지 시험을 받아서 푸시고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푸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쪽지 시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전주에 배운 내용, 이론 내용 크게 들어갈 거고 두 번째가 오늘도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죠? 기적의 단어 암기장 이런 걸 받았어요. 그죠? 들고 다니면서 암기하시기 좋게 요일별로 이렇게 칸도 구별되어 있고 하죠.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거기에 넣어서 그리고 이것 말고 제가 1권하고 2권을 5, 6주간 공부하시게 될 거라고 했죠. 그 2권에 들어있는 어휘도 일부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우리가 한 많게는 10개, 적게는 8개, 7개 이런 정도의 문제를 푸는데 이게 생각보다 모이면 굉장히 많고 복습하실 때 얘가 기준. 그다음 두 번째 또 여러분 복습하실 때 기준은 우리 책에 사이사이에 기출문제가 들어있어요. 집에 가서 내가 이론을 다 외워야지 하지 마시고 이론을 살짝 읽어보시고 뒤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푸는 식으로 복습하시면 제일 좋죠. 여러분은 지금부터 착각을 버려야 되는데 이론을 다 완성한 후에 문제를 풀겠다. 웬 똥꼬집이야. 그죠? 웬 말도 안 되는 누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차피 해야 할 일은 시험장 가서 문제 푸는 거죠. 내일 시험 보면 우리가 할 일은 시험장 가서 문제 푸는 거예요. 우리한테 막 시험지 던져주고 대학교 때처럼 야 풀어봐 썰 풀어 막 이러면서 막 쓰라고 시험지를 던져주는 게 아니죠. 우린 넷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게 우리의 결국은 최종 목표예요. 그럼 지금부터 연습해야지. 그러니까 국어 한 페이지를 배우든 두 페이지를 배우든 세 페이지를 배우든 연관된 문제 푸는 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관련된 문제가 있구나 보는 순간 풀어야죠. 사실은 제일 좋은 공부는 이론서랑 기출문제를 같이 놓고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 왜 그렇게 안 해? 왜 그렇게 안 하냐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가 딱 오늘 언어와 기호 배웠으니까 여기서만 문제를 낼게 이렇게는 안 내거든요.
국어 범위 전 범위를 이렇게 버무려서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못 푸는 문제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같이 놓고 풀 수는 없지만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쪽지 시험으로 드리는 문제도 여러분이 배운 이론 중에 풀 수 있는 기출문제로 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내가 여기까지 가야 하는구나. 내가 해내야 하는 지점이 여기까지구나를 끊임없이 확인해야죠. 우리 시험에서 요구하는 게 3단계인데 구태여 우리가 10단계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그죠? 우리 시험에서 요구하는 게 3단계인데 나 혼자 룰루랄라 1단계만 하면 되지. 그럼 시험장 가서 문제를 못 풀죠. 확인해야 해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애가 기출문제. 그래서 공부의 가장 중요한 로드맵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 우리 이론서에 사이사이에 아주 많이 실어두었어요. 최신 문제까지, 2016년 문제까지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가장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보시면 매주 나가는 암기 자료를 열심히. 제일 중요한 말, 꾸준히죠. 사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하루에 10분씩 투자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 중에 밥 먹고 자고 뭐 싸고 뭐 이런 거 외에 사실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루 하다가 이틀 하다가 근데 작심삼일도 좋은 것 같아요. 작심삼일도 좋으니까 오늘 하고 내일 하고 하루 쉬었으면 다시 또 오늘 하고 하루 하고 또 한 이틀 쉬었다가 또 다시 오늘 하고 하루 하고 이렇게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암기해 가시면 좋겠어요. 이 수업을 다 마친 후에, 그러니까 기본반이나 심화반 마친 후에도 이 자료 받을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카페에도 올려드리는 아주 귀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들고 다니시면서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에다가 별표 한번 하시죠. 정확한 공부를 습관화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정말 안타깝게 부르짖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국어는 두루뭉술한 공부는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건데 오늘 가서 날짜를 딱 쓰고 2016년 치러진 국가직 구급시험을 다운받아 한번 풀어보세요. 그 점수가 되게 좋아.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국어를 공부 안 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괜찮으니 내가 이제 곧 빠른 합격을 할 수 있겠군.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론반, 기본반을 다 들은 다음에 다시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그럼 점수가 거의 90%는 좀 떨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네가 문제야. 네가 잘못 가르친 거야. 막 이러고 싶으시죠?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나름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전엔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풀어요? 막 풀어. 막 찍는 거죠. 그냥 1, 2, 3, 4 중에 마음에 드는 애 하나 찍어. 근데 그게 정답률이 더 높아. 그죠? 알고 나면 나름의 기준이 생겨서 야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 이건 답인 것 같아. 지우다 보니까 내가 답이 아니라고 지웠는데 걔가 답이야. 그래서 점수가 더 떨어져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게 꼭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정확한 공부를 해야 해요. 두루뭉술한 공부는 시험장 가서 절대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연마하듯이 그래서 정말 끝이 아주 날카로워야 시험장 가서 핵심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외워도 오늘 단어를 그래서 막 100개씩 외우는 거 이거보다 몇 개 안 되죠. 왜 적게 단어를 들이냐면 100개 외운다고 다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중에 여러분은 이거 다 안 외워도 좋아요. 나는 단어가 너무 힘드니까 하루에 5개만 하겠어. 좋습니다. 그 5개를 정확하게 해야 해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제 수업이 약간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끊임없이 말 시켜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일명 제가 자랑하는 건데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하고 여러분이랑 같이 외워요. 다른 수업은 제가 모르겠는데 국어는 이 수업에 오셔서 여기서 다 외우고 가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제 수업의 장점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반복해드려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외운다. 물론 좋은데 그거 잘 안 할 거잖아요. 여기서 저랑 같이 외우고 가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반드시 정확한 공부를 내가 해야지. 지금부터 그렇게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 아는 말이죠. 합격하고 싶다는 생각은 다 하는데 행동이 제일 중요하죠. 액션. 네, 이 액션 중에 제일 중요한 액션은 학원에 오는 액션. 비가 오나. 오늘 정말 이렇게 비가 오는데 여러분 감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액션이 시작이죠. 이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 7번째죠. 별 3개 하고 싶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도 에너지가 있고요. 저는 말에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생각도 힘이 있죠.
그래서 이 힘이 있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면 습관화도 돼요. 아, 내가 뭐 되겠어.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자꾸 이쪽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말되죠. 그렇게 말되어지면 사실은 합격해서 점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상담하러 오시면 우리 학생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뭐 털썩 앉으면서 선생님 제가 되겠어요? 그럼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니 본인이 되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제 입장에선 들거든요. 근데 또 한 분은 이러세요. 선생님 내가 해야겠어요. 내가 2017년에 붙어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사람이 더 합격에 가까워 보이세요? 후자죠. 여러분이 후자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말도 지금부터는 내가 해내야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아이씨 모르겠어. 그냥 엄마 가래. 방학이야. 공부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왕 시작한 거면 끝까지. 제가 이제 올해로 강사 6년 차에 접어들어요. 나름 이제 뜨는 강사, 샛별 강사 막 이런 수식어가 붙다가 이제는 믿고 보는 강사가 되었으면 하면서 여러분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다 붙으세요. 다 합격해서 나가세요. 근데 뭐가 문제게요? 시간. 얼마나 걸릴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꾸준히 내가 이 시합을 해내겠어. 포기 안 하면 다 붙어서 합격해서 가시더라고요. 다만 얼마만큼 공부할 것이냐.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딱 모든 사람에게 3개월, 모든 사람에게 6개월 이러면 참 좋겠는데 인생이 정직하죠. 여러분의 히스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봐. 여러분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영어 ABCD도 안 하고 왔어. 근데 갑자기 영어 100점을 맞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가 좀 싫었어. 선생님도 싫고 담임 선생님이었어. 너무 싫었어. 그래서 나는 국어를 멀리했지. 근데 갑자기 국어를 100점 맞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다만 여러분의 히스토리에 필요한 시간이 1년이면 제가 그걸 3분의 1로 확 줄여드릴게요. 그 작업은 제가 자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히스토리 상에 있는 그 시간을 제가 3분의 1로 확 앞당겨 드릴게요. 제가 같이 공부하다 보시면 국어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해운 국어를 만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과목이죠. 게다가 해운 국어가 적중률 대박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이따가 자료도 아마 받으시게 될 텐데 올해 사복직을 출발로 해서 사복직, 경찰직, 국가직, 지방직 나중에 서울시는요 시험지를 보고 살 떨렸어요. 우리 학생이 막 댓글로 네가 낸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정말 살이 떨릴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또 책임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이즈음이에요. 내년에는 어떻게 더 잘 찍어드릴까. 아니 교재에 시험에 나올 내용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것 말고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 중에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고 엔드 문풀 시간에 특강 시간에 제가 문제로 보여드린 그 녀석이 시험에 똑같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막 올해는 시험 치를 때마다 정말 막 계속 짜릿짜릿하면서 한편으로 또 살이 떨리면서 내년에 어떻게 더 잘 찍어야 할까 막 이런 책임감과 부담감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남부 1타는 확실한데 노량진 한국 대한민국 1타냐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단언컨대 적중률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1타라고 자신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적중률 1타를 만나셨으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건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는 거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문풀 시간에 똑같이 문제를 내드렸는데 어떤 학생은 맞고 오는데 어떤 학생은 그게 있었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이런 반응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더 살아있게 찍어드려야겠구나. 더 확실하게 복습을 강조해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이죠. 건강도 실력입니다. 건강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되게 피곤하고 또 막 여기저기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안 아프던 막 다리도 아프고 왜 그러냐면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죠 뭐. 그죠? 일단 마음이 아프기 시작해요. 왜냐면 공부하면 비교하거든. 내 친구는 뭐 하고 있는데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것부터 출발해서 그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면 그렇게 집에 무슨 일이 막 생겨요. 정상입니다. 합격하려고 그래. 합격하려고 하면 합격하려고 해서 그런지 자꾸 뭔가 무슨 일이 자꾸 꼬이고 되던 핸드폰도 잘 안 되고 막 별일이 다 생겨요. 그럴 때마다 외치세요. 나 합격할 건가 봐. 합격하려고 그래. 공부 시작하면 막 그렇게 일이
많이들 생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아프기도 실제로 또 오래 앉아 계시니까 정말로 허리, 다리, 눈 다 아프세요. 건강 관리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7층 정도는 거뜬하게 걸어 올라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사실은 저도 못하죠. 중간에 5층까지는 걷는데요. 꼭 거기서 서서 눌러요. 그리고 타고 올라오죠. 근데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기본반의 목표는 모든 문제를 다 마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모든 문제를 기본반 끝내고 나서 다 마치겠다. 그건 아니고, 보통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저도 그렇지만 실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자도 아마 상중하 난도를 구분하겠죠? 그래서 상해 문제가 전체 한 20%, 중이 절반 정도, 그리고 하가 나머지 이렇게 배분될 텐데 우리의 목표는 중하를 다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기본반을 끝내고 났을 때 60점에서 80점. 되게 우스워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60점? 막 이러면서 그거는 원래 수업 듣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수업 듣고 난 다음에 60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를 오히려 하기 전에 시험을 치렀을 때 60점은 쉬울 수 있지만 기본반을 다 끝내서 정확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60점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80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대단하죠? 우리 바로 7, 8월이잖아요, 이번이. 5, 6월 시즌에 우리 기본반 들으신 분들이 국까지 가서 80점을 맞고 오셨어요. 재수업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은 합격하실 것 같아요. 이제 최종 합격이 아직 발표가 안 나서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해본국어의 이 수업의 구성이기도 한데요. 기본반 이제 여러분이 들어오신 반이 그렇고, 그 다음 과정으로 이제 여러분이 심화반 수업을 들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특강들을 여러분들이 병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치에 맞게 제가 그때마다 특강이 있을 때마다 안내할 텐데, 이런 특강들도 병행해서 들으셔도 좋겠어요. 7월부터 제가 또 일을 더 질렀어요. 영어에 왜 매일 아침에 특강 하잖아요. 1시간씩. 국어에도 왜 이런 게 없을까? 그래서 제가 국어 아침 특강을 매일 하는 특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7월부터 테마별로 진행이 됩니다. 7월의 테마는 문법이고요. 8월의 테마는 아마 비문학, 9월은 한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별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특강을 병행하시면 수업에 대한 어떤 시험에 대한 공부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이시고 더 좋은 건 일찍 학원에 오겠죠? 폐해는 뭐냐면 너무 일찍 와서 이제 중간에 낮에 주무실 수 있다는 단점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어요. 특강 같은 거 들으신 후에 이제 시험에 맞추어서 이제 문풀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에 이르는 로드맵이 완성되게 됩니다. 큰 축은 기본반, 심화반, 그리고 특강, 그리고 문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해본국어의 특징. 쉽고 체계적이죠.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리고요. 저는 이 두 번째 강점이 해본국어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수업은 이론과 문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드려요. 다리를 만들어 드려요. 사실 이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결국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점검해 드리고 만들어 드릴 거예요. 우리 시험의 가장 세 가지 중요한 축은 암기, 이해, 적용입니다. 이게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성실한 자격을 요구해요. 그렇다 보니까 국어 자체의 양도 많죠.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선 일단 이해를 해야죠. 이해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암기를 해야 해요. 이 암기를 다 싫어하죠. 보통 이해하고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해. 착각이에요. 이해한 후에 외우지 않으면 절대 시험장까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하고 그 후에 가장 중요한 능력인데 적용 능력이에요. 이 적용 능력은 언제 키워질까요?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적용 이렇게 하면 키워져. 천만의 말씀이죠. 문제를 푸는 연습이 적용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론 시간에 사실 이론만 공부해도 짧은 시간에 쪽지 시험을 꾸준히 여러분에게 던져드리는 이유가 이 적용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해했는지 정말 암기했는지 점검도 되죠. 정말 이해하고 암기했다면 문제를 반드시 풀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세 박자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고 그것이 또 해본국어의 장점이기도 해요. 몇 시간 계속 강조했죠. 쪽지 시험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계속 복습하시면서 복습 자료로도 쓰시고 또 내가 정말 잘 공부했나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는 자료로도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필수 암기 자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내용을 꾸준히 이렇게 암기하면 좋겠다. 역시 책에도 놔드리고 정리도 해드리니까 이 암기 부담을 줄여가면서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꾸준히 지금부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서 공부하게 될 규범의 내용도 담아두었고 어휘 및 한자어도 넣어두었고
그다음 고유어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게 무슨 재료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미리 해두면 뒤에 가면 아, 내가 앞에서 외웠던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실지 궁금해요. 날씨가 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막 해가 살짝 이렇게 환하게 떠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 뭔가 시작하는 것 같아.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어. 막 이런데 별로 도움은 안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내 스스로가 어디까지 공부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시험해 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어는 일단은 우리가 많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들을 다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거 언제 다 해?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차근차근 저와 한 단계 한 단계 밟으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은 국어의 최강자, 더불어 국어가 여러분이 합격에 이르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과목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설이 길었어요. 우리 오리엔테이션은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살짝 책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오늘 배울 내용 한번 가봅시다. 우리 책 12페이지를 보시면 언어와 국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첫 주에는 아직 국어까지는 안 가고요. 우리말까지는 안 가고 언어가 무엇인가까지 공부를 합니다. 언어가 무엇인가 너부터 한번 보죠. 자, 책의 1절 제목 밑에 보시면 언어의 이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점점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요약이에요. 언어는 내용과 형식을 갖춘 하나의 기호다. 자, 언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기호다. 자, 기호의 동그라미 한번. 머릿속에 언어가 기호다. 떠올려야겠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와 뭐가 있다? 내용과 형식이 있다. 자, 내용 살짝 밑줄 하시고 형식 밑줄에 두시죠. 두 번째, 언어는 규칙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하나의 체계다. 이번에는 언어가 뭐라고 던져요? 체계다. 그죠? 체계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낱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보이셨어요? 규칙. 그치, 규칙. 여러분 규칙 좋아하시죠? 몇 시까지 와? 안 좋아하잖아요. 언어의 규칙도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해요. 언어의 규칙이 뭐죠? 우리가 영어의 규칙을 몰라서 영어가 힘들잖아요. 언어의 규칙. 문법이죠. 그죠? 그래서 문법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체계다. 다시. 첫 번째 언어가 뭐라고요? 기호다. 두 번째 언어가 뭐다? 체계다. 중요한 내용 하네요. 세 번째, 인간의 사고가 언어를 통해서 구체화되어 드러나므로 한번 끊읍시다. 자, 인간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사고. 사고가 뭐예요? 사고. 생각. 그치? 인간의 생각이 언어를 통해 나타나고 언어에는 사회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외울 내용 아니네요. 뿐만 아니라 그 사회만의 문화가 언어로서 형성되기도 한다. 문화 한번 밑줄할까요? 그 사고의 어떤 생각의 어떤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게 문화겠죠. 그것이 언어로서 형성된다. 살짝 두루두루 확인했어요. 자, 밑에 언어의 본질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언어의 개념, 언어를 이렇게 소개하네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한번 끊죠. 사회적 약속이다. 한번 끊읍시다. 일정한 체계를 갖는다. 또 한번 끊을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특징을 갖는. 한번 끊읍시다. 아주 중요한 말 형광펜 뭐라고? 상징기호. 자, 언어가 뭐다? 기호다. 그치? 근데 무슨 기호다? 상징기호다. 언어가 기호인데 상징기호다. 그러면 기호가 뭔지부터 알아야겠네. 기호가 뭐예요? 기호? 기호. 우리 학생이 자의적이란 말을 했어. 아직 안 배웠는데 막 이런 어려운 말을. 기호가 뭐죠? 여러분 무슨 기호 아세요? 아는 기호. 오, 방금 누가 얘기했어요? 길 가다가 이렇게 생긴 애를 봤어. 자, 너는 무슨 기호? 병원. 그죠? 병원이라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라는 분도 계시네요. 아, 이런 형식을 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떠올려. 그죠? 오늘요, 날씨가 참 하늘에 구멍 난 줄 알았어요. 일기예보 보니까 뭐 이런 애가 나와. 이런 기호 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 떠올려요? 비가 오나 봐.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손가락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순간 뭐 떠올려요? 최고, 잘했어, 훌륭하대 라는 뜻인가 봐. 근데 손가락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우리 학생이 기쁘게 웃어주셨어요. 별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약속, 친구, 여친님, 이런 여러 가지. 즉, 분명히 손가락을 달리했을 뿐인데, 제가 만약에 가운데 손가락만 딱 올리면 이상한 상황이 되겠죠? 분명히 이런 모든 것이 다 기호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어떤 걸 떠올리는 이런 총체를 다 기호라고 해. 그러면 기호란 어떤 녀석이냐? 자, 요렇게 얘기를 하네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신호등이라는 기호라고 설명을 하죠. 그 옆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모든 기호는 형광펜 형식 and 내용을 갖는 녀석을 기호라고 한다. 다시요. 기호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대요. 뭐하고 뭐? 형식과 내용. 우리가 이런 형식을 보는 순간 병원 혹은 교회라는 내용을 떠올렸어. 이런 형식을 보는 순간 비가 온다라는 내용을 떠올렸어. 기호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구나. 뭐하고 뭐? 형식과 내용. 근데 지금 우리는 기호를 배우는 게 아니죠. 뭐가 기호다? 언어가 기호다. 그럼 언어에도 반드시 두 가지가 있겠네. 뭐하고 뭐? 형식과 내용이 있겠죠. 오른쪽 표로 오시면 언어 기호에 형식과 내용이 있다. 자, 형식의 형광펜 뭐하고 뭐? 음성과 문자. 형광펜 아시죠? and 내용의 의미. 자, 형광펜 한번 아시죠? 자, 한번 봅시다. 뭐 안에 뭐가 퐁당이냐? 자, 온 세상에 모든 기호가 있어. 근데 그 기호 안에 언어가 퐁당. 언어도 기호의 하나다. 이 뜻이죠. 그런데 모든 기호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대. 뭐하고 뭐? 형식과 내용. 그러면 언어의 형식은 뭐라고요? 음성, 문자. 언어의 내용은 뭐라고? 의미라고 한대요. 우리가 첫 번째 암기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같이 외워봐요. 자, 모든 뭐 안에 뭐가 퐁당? 기호 안에 언어가 퐁당. 언어는 뭐라고? 기호라고. 근데 기호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답니다. 뭐하고 뭐? 형식과 내용. 자, 그러면 언어의 형식은 뭐하고 뭐다? 음성, 문자. 음성, 제가 소리내서 말하고 있죠? 근데 문자, 글자로 제가 표시하기도 하죠. 이게 언어의 형식. 언어의 내용은 뭐다? 의미. 암기하실 수 있겠죠? 한번 외워봅시다. 언어가 뭐의 하나다? 기호의 하나다. 누구 안에 누가 퐁당? 기호 안에 언어가 퐁당. 근데 모든 기호는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뭐와 뭐를 갖는다? 형식과 내용을 갖는다. 언어의 형식은 뭐하고 뭐? 음성, 문자. 언어의 내용은 의미. 근데 우리가 아까 기호는 기호인데 무슨 기호라고 할게요? 상징기호. 기억하셨네요. 상징기호. 그러면 이 말까지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이해하고 갑시다. 언어가 상징기호라는 게 무슨 뜻이야? 제가 이런 형식을 썼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꽃, 그죠? 이 형식 안엔 어떤 내용,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꽃. 쌍기역 오 치읓이라고 썼는데 얘가 이렇게 생긴. 이제 수업을 하시면 눈치를 챘을 텐데 제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요, 여러분. 그래서 피카소가 울고 갑니다. 와서 놀라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런 형식을 딱 보고 나면 요런 의미를 떠올리죠. 사람마다 떠올린 의미는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장미, 어떤 사람은 개나리를 떠올릴 수는 있겠으나 이런 녀석을 다 떠올릴 거야. 근데 여기 어디를 쳐다봐도 쌍기역 오 치읓 안에 플라워와 관계 있는 부분, 이 꽃잎이나 아니면 꽃의 어떤 줄기나 관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는 전혀 얘하고 하등 관계 있는 쌍기역이 꽃잎인가? 치읓이 아니면 이 줄기인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린 이 형식을 보면 얘를 떠올려. 이걸 유식한 말로 네가 얘를 뭐 했다? 상징했다. 그래서 언어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네? 상징기호다. 언어학개론 시간에 배울 내용을 다 했어요. 우리 다 끝났어요. 한번 해봅시다. 언어가 누구 안에 퐁당? 기호 안에 퐁당. 기호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뭐와 뭐? 형식과 내용을 갖는다. 언어의 형식은 음성과 문자. 언어의 내용은 의미. 근데 그 기호 앞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더 붙었어요. 언어는 무슨 기호다? 상징기호. 다 했어요. 다 했어.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 쉬어갈게요. 힘내세요. 자, 왼쪽 날개 오시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 벤다이어그램 있죠? 기호 안에 언어가 퐁당 확인하시고 거기 음성이란 말 이렇게 했죠. 사람이 내는 물결 말소리다. 자, 음성이 뭐라고요? 말소리다. 그러면 음성, 즉 사람이 내는 말소리를 제외한 건 또 뭐가 있냐? 밑으로 오시면 표 밑에 점이 나오면서 인간의 음성은 자연계의 소리, 음향과 달리 한번 끊읍시다.
자, 음양 물결 아시죠? 음양에 대해 설명하시죠. 거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자연계의 소리. 아,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소리를 뭐라고 부르네요? 음향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인간의 음성은 음향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뭐가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다르대요. 자음과 모음으로 쪼개지는 형광펜 분절성. 자, 분절성에 대해 설명하시죠. 여러분의 지식을 묻는 게 아니고요. 거기 써 있는 거 읽으라는 뜻이에요. 뭘 어쨌다고? 자음과 모음으로 쪼개지는 너를 뭐라고 한다고? 분절성이라고 한대요. 다시 음성이 뭐예요? 말소리. 그치? 음향이 뭐예요? 자연에 존재하는 소리. 너하고 네가 다르대. 어떻게 다르대요? 분절성. 너는 분절성이 있단 얘기 없단 얘기? 있단 얘기. 너는 분절성이 있단 얘기 없단 얘기? 없단 얘기. 그쵸? 너는 분절성이 있다. 근데 너는 분절성이 없대요. 그럼 분절성이 뭐니?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소개하세요. 분절성이 뭐예요? 자음과 모음으로 쪼개져. 사실 분절성은 쪼개지는 것 자체는 다 분절성이에요. 근데 특별히 자음과 모음으로 쪼개지는 너를 분절성이라고 지금 개념을 준 거죠. 이상하네. 자연에 존재하는 소리 나는 쪼개지던데 오늘 아침에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막 차들이 뒤에서 계속 빵빵빵빵 차가 뒤에서 빵빵 여러분 귀에도 이렇게 들리죠? 근데 재밌지 않아요? 어떤 차도 길을 가면서 빵 이런 차는 없어. 아니 저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한테 와갖고 차가 빵 이런 차는 없잖아요. 우리 귀에 비슷하게 들려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런 차는 없어요. 여러분 집에 뭐 키우세요? 강아지 키우세요? 저희 집은 고양이, 집사. 귀가 이렇게 딱 접힌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 얘가 아침마다 와서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얘 참외 먹어요. 참외 먹는 고양이 저 처음 봤어요. 원래 먹어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고양이가 참외를 먹는데 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원래 먹어. 잡식성이야. 라는 네이버에 답이 왔어. 그래서 그렇구나. 훌륭하구나. 이랬어요. 근데 얘가 아침마다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 야, 옹 이렇게 울어요. 그쵸? 저한테 와서 주인 밥 줘. 야, 옹 이렇게 울어. 그쵸? 아니죠. 그냥 제 귀에 들린 소리를 비슷하게 제가 표현해서 그걸 기록했을 뿐이지 실제로 야옹 빵 이런 소리를 내는 차도 고양이도 존재하지 않아. 이걸 유식하게 넌 뭐가 없어? 분절성이 없다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인간의 말은 뭐가 있어요? 분절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다시 가요. 음성이 뭐예요? 말소리. 자연에 존재하는 소리를 뭐라고 불러요? 음향. 이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분절성의 유무, 그치? 분절성의 여부. 이러면 더 유식해지는 거지. 분절성이 있니 없니? 음성에는 분절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음향에는 분절성이 없어요.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맨 밑에 형광펜 음운 색칠 하시죠. 자, 음운 옆에다가 빨간 펜 두 글자 암기합니다. 아니 이때까지 다 외워놓고 굳이 또 암기를 쓰는 이유는 열심히 외워라 그 뜻이겠지. 자, 색칠하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다시요. 의문이 뭐라고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그냥 읽지 말고 생각해야 해. 얘는 장신구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얘를 치면서 장신구가 아니에요 막 이럴 거 여러분 짜증내지 말고 생각하세요. 뭘 구별해줬다고? 말의 뜻을 구별해줬다고. 넌 무슨 단위라고? 소리 단위라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음운이라고 한대.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요 졸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연쇄 할인이 온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연쇄 할인이 온다. 근데 제 귀에는 얘가 뭐로 들렸냐면 연쇄 살인이 온다. 이렇게 들린 거. 그래서 자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네가 딱 하나 바꿨을 뿐이에요. 뭐 바꿨어요? 시옷이냐 히읗이냐 이거 바꿨는데 네가 뜻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 완전 다른 새로운 뜻이 됐어. 자, 너를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설명하시죠? 음운. 그치, 음운이지. 음운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세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구별해주다 가로로 묶읍시다. 구별해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또 강조하게 저여자가 생각하라고. 구별해준다가 무슨 뜻이에요? 너하고
다르다고. 그치? 너하고 다르게 한다고. 얘 뜻하고 얘 뜻이 다르잖아요. 다시 의문이 뭐라고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누구의? 소리의. 소리도 다르지. 살이라고 읽을 거야? 할이라고 읽을 거야. 소리도 다르고 뜻도 달라졌지. 널 뭐라고 불러요? 의문이라고 해. 근데 자, 여러분 이 한번 발음하시죠? 뭐라고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발음하면 저한테 막 그죠? 제가 뭐라고 막 여러분 잔소리합니다. 자, 치킨 닭이에요? 닭이에요? 닭, 그치? 닭이죠. 이 뒤에 자음이 오면 너를 닭처럼 읽어야 해. 자, 너는 기역, 니은, 디귿 자음이거든요. 너를 뭐라고 읽을 거게요? 그치? 낙다. 그러니까 표준 발음 이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낙다라고 발음할 거예요. 자, 너는 여기에 아를 붙였어요. 근데 똑같은 조건을 주고서 이번에는 눈치챘죠? 자, 여기다 이렇게 칠해버리면 자, 발음하시죠. 시작. 여러분, 똑같은 조건이에요? 다른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생각을 하세요. 장신구가 아니에요? 늙다, 늙다. 얘 뭐라고 읽고? 낙다. 너는요? 늙다. 그쵸? 사람한테 가서 낙다. 물건한테 놓고 늙다. 이상하죠? 사람한테 뭐라고 쓰고? 늙다. 물건한텐 낙다. 누구 때문에 뜻이 바뀌었어요? 아하고 으 때문에. 그쵸? 이 아하고 으에 대해 설명하시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너도 뭐다? 의문이다. 훌륭하십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 거게요? 자음, 의문. 너 정식 명칭이 자음, 의문이었구나.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우이. 우리 너를 뭐라고 부를 거게요? 모음, 의문이라고 부르겠지. 자, 의문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가지를 배운 거. 자, 의문, 일단 너의 개념부터 암기했어요. 의문이 뭐예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런데 그 의문의 두 가지를 오늘 배웠네요. 기역, 니은, 디귿. 너를 뭐라고 불러요? 자음 의문. 아야, 어여, 우. 너를 뭐라고 불러요? 모음 의문. 자음이 뭐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 모음이 뭐예요? 아야요, 왜 강조하느냐? 이제 문법에 계속 자음이 어쨌네, 모음이 어쨌네,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기역, 니은, 디귿 그게 자음이구나. 아야요, 우유, 우유, 이 니들이 모음이구나. 이 개념이 없으면 빨리빨리 못 따라와.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정확한 공부. 기역, 니은, 디귿 네가 자음이구나. 아야요, 우유, 니들이 모음이구나. 머릿속에 지금부터 생각하고 계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쉬어갈게요. 다시 갑시다. 누구 안에 누가 퐁당? 기호 안에 언어가 퐁당. 모든 기호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형식과 내용이 있죠. 그럼 언어에도 형식과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언어의 형식은 음성과 문자. 언어의 내용은 의미죠. 음성이 뭐예요? 말소리. 그렇죠? 자연에 존재하는 소리를 음향. 이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분절성. 분절성이 뭐예요? 잠깐 오른쪽이죠. 훌륭하십니다. 쪼개죠. 분절이니까 분절, 쪼갤 수 있어 까지만 기억해도 좋겠어요. 음성과 음향의 차이점은 뭐의 유무? 분절성의 유무로 판별한다. 의문에 대해서도 외우셨어요? 의문이 뭐예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두 가지를 배우셨어요. 뭐하고 뭐? 자음은 잘했어요. 쉬는 시간 이후에 또 물어봐요. 지겹게 물어봐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오늘 다 외우고 가세요. 잠깐 쉬었다 이어가죠.